저는 비즈니스로 국제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 소셜벤처 키자미 테이블의 엄소희입니다. 먼저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스러우면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여전히 좀 배울 게 많고 또 아직은 경험을 쌓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 또 무거운 상을 주신 만큼 앞으로는 조금 더 저도 이제 한 걸음 더 이 안에서 나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니어 티를 벗고 이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사명을 또 새롭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그만큼 또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론인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내고 그것들을 알리는 일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과정 중에 이 공정무역기관에서 대학생 봉사단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공정무역을 통해서 국제개발 협력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정무역기관에서 일을 할 때 홍보를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세계적인 동향도 살펴보고 생산지도 방문하고 소통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는 중에 제 마음속에도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생산지에 가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사람들은 다 공정무역 좋아요, 이거 너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기관에서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그 현실을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퇴사를 결심하고 봉사단원으로 현장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막상 그 현장에서 1년, 2년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풀어갈 수 있고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 것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시 그 3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이 국제개발협력 분야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비즈니스 창업이라는 큰 도전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에서 3년을 살면서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현지에 가족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올 계획을 잡고 나서도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제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 당시에 대학 졸업생들, 이제 막 졸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과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는 새로운 일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과정 중에 당시에 창업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서 그 창업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무언가 정보를 좀 공유를 하거나 길을 열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과정을 밟기 시작했고요. 그 끝에 제가 먼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현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창업이라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먼저 경험을 했던 것인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오히려 제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취창업에 대한 교육도 하면서 더 좀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계기를 그걸 통해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레스토랑을 이제 기획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처음에 채용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원칙은 지금까지 일자리의 경험을 갖지 못했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사회 경험을 해나가는 경험들을 키자미 테이블과 만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몇몇 직원들이 있는데, 처음에 급여를 받아서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가는 모습들이 되게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자기도 이 키자미 테이블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을 안에서 무언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돈을 모아서 송아지를 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이 송아지를 잘 키워서 우유를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어린아이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사례를 공유해준 친구도 있었고, 또는 그렇게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게 된 친구도 있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새롭게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전문적인 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서 이제 나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학생으로, 누군가는 또 자기 자신의 창업을 하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의 새로운 사례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로서 저희가 보람 있게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였어요. 한국에서도 외식업이 코로나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것처럼 루안다에서도 외식업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너무 큰 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는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왜냐면 모두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답을 찾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너무 운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매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이 위기가 얼마나 갈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좀 많은 절망을 그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폐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던 건 그 직전 시간까지 같이 시간을 나눴던 저희 직원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미래를 그리고 꿈을 나누었던 그 현지의 청년들, 이들을 생각하면 사실 제가 접고 다시 시작하는 건 나 하나의 선택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걸려있는 20명의 어떤 선택과 미래와 삶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버티면 좀 더 모두에게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초기에 그런 큰 어려움을 한번 버텨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닥쳤던 크고 작은 다른 위기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결단력 있게 극복해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3년 정도 키자미 테이블을 운영하고 나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3년 정도 연차가 쌓이니까 이제는 기술도, 운영을 하는 능력도 일정 부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청년들의 독립과 자립을 위한 거라면 이 매장은 이제 독립 매장으로 돌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모든 경영권을 다 현지 청년들에게 넘겨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똑같은 매장 사업을 다른 곳에 좀 더 확산을 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 안에서 도전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도시 청년들이 도시에 있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농촌으로 귀촌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농촌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고향을 떠날 일이 없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농촌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그리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농촌사회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그 중에 상품작물인 커피와 그리고 환경의 이슈, 그리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저탄소 커피라는 아이템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를 절감한 커피이면서 이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이제 생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조사원이자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저탄소 커피 가이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저탄소 커피 생산지를 늘려가면서 유통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처음에 질문 주셨을 때도 이 해외 봉사를 통한 어떤 경험에 대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현장 경험이 가장 큰 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던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중심점을 찾을 수 있었던 건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함께 나누어왔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청년들, 주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과 어떤 뭐랄까요, 공감대,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덧 국제개발 협력을 시작한 지 15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컸었는데, 이제는 저도 주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나누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렇게 KCUC에서 많은 이제 국제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네트워크, 이 협의체 안에서 주신 상을 받은 만큼 좀 더 생태계 안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을 두루 살피고, 또 네트워크 안에서도 좀 더 대외적인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열심히 찾아보고, 또 이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2025년이 그렇게 좀 새로운 역할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개발 협력 분야는 여전히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지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호기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주저하게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현장이 다르고 모든 분야가 조금씩 각각 개별적인 다른 특이점을 가지거든요. 내가 뭐 주변을 통해서 많은 조언들을 얻고 그걸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판단을 내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해외 봉사를 나가려고 결심했던 그 순간, 그리고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내렸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그 한 걸음 나아갔던 행동이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앞에 있는 그 한 뼘의 그 간격을 여러분들이 극복해내고 움직일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 마시고 일단 걸음을 옮겨보시고, 거기에서 또 뭐 손이 필요하면 기꺼이 손을 내어주는 동료들과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용기 있게 화이팅!